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2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세계기록유산 국제학술대회에서 전주대 홍성덕 교수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본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교수는 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서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기념일 제정만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기념일이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국제학술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크고 하지만 홍 교수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 규칙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중심이 되어 기록물에 대한 생산, 출처, 맥락 정보들을 조사하여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원 공용 버스터미널을 진입할 때 도로폭이 좁아 운전하는데 위험하셨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길 양편으로 정차된 차들과 통행 인구가 많아 그런 건데요. 이에 양희재 남원시 의원은 버스 전용 우회도로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남원 공용버스터미널 진입로에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하루에 230여 대의 시외버스가 지나가는 터미널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버스가 드나들 때마다 양편 차량이 모두 멈춰서게 되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형성되어 길 양편으로 정차된 차들과 유동 인구가 많아 길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터미널이 73년 8월 준공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축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시내 공동화 현상과 주변 상권 붕괴 등을 이유로 터미널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희재 남원시 의원은 버스 전용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통우선 방해의 주 원인인 대형버스 통행 개선을 위한 전용 우회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의 목적은 매일 수십 번씩 독립사무소에서 버스가 우회하는데 구조적 공간 부족으로 인한 차량 정체 요소 제거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와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 공용버스터미널은 구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버스 전용 우회도로 개설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KLN 한결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총 40여억 원을 투입해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이 될 임실문화원을 개관했는데요. 앞으로 군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문예활동을 펼쳐나갈 임실문화원의 문이 열리면서 향후 군민들의 문화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9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임실문화원은 총 사업비 40여억 원을 통해 부지 면적 1864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1679.83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지상 1층에는 140석의 강당과 상설 전시실, 수정고 등이 들어섰으며 2층에는 기획 전시실이, 3층에는 향토사 자료실과 향토사 연구실, 문예교실 2개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옛부터 조상들이 사용해오던 생활용구를 중심으로 점차 잊혀져가는 옛 문화재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유형 제1호인 임실현읍 총병풍을 비롯한 임실군지, 조선환여승남 등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음은 물론 임실문화원의 60년간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토자료실과 연구실에서는 지역에 관련된 더 많은 자료 발굴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향후 임실문화원이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국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누리는
행복한 공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 모든 국민이 매일같이 이곳을 드나들며 보다 나은 지역 향토 문화의 향유와 함께 새로운 삶의 질도 높여가는 친숙한 문화 전당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K는 유강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서울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보수단체의 텐트를 129일 만에 철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 20분부터 30여 분 동안 서울광장을 불법 점거한 보수단체의 천막 등 41개 동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2일 불법 점거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보수단체의 자진 철거를 22차례 요청했고 6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불법 점거 지역을 제외한 곳에 잔디를 심었고 향후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처리 시설을 6월부터 본격 가동 처리합니다. 바이오가스화 처리 시설은 총 40여억 원을 투입해 올해 5월 말 완공됩니다. 본 시설은 반입 저장조와 파쇄 선별기, 혐기성 소화조 등을 갖추었으며 처리 용량은 하루 20톤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가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비해 직영으로 처리 시 연 3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연 4억여 원의 수익성을 확보하여 총 7억여 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3세이고 평균 계급은 7급, 평균 근무 연수는 16.4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총 30만 3,401명으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9,8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종별로는 소방공무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직이 5명에서 19,327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전산직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에서 건강과 복지가 추가된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송출합니다. 이번 광고에는 학생과 주부, 동네 아저씨 등 하나둘 분장을 하고 출연해 영화를 좋아해요, 남편이랑 여행 갈 때, 컴퓨터 게임, 강아지를 좋아한다며 자신의 기호를 밝힙니다. 영상을 통해 정신질환자는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거나 무섭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트리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